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8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볼일 좀 보고 일 대강 마무리하고 제가 자주 오는 시원한 맥주집에 왔습니다. 오늘도 뭐 많이는 안 마시고 뭐 한두 병 정도 간단하게 마시다가 갈 겁니다. 진짜 오늘 낮에 너무 덥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많이 폭염에 시달리죠. 오늘. 진짜 오늘 아마 한낮 기온은 아마 올여름 최고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시원한 맥주 생각도 안 나고, 여기 또 에어컨을 또 빵빵하게 틀어놨네, 들어오니까. 네. 여기는 시원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저 혼자 맥주 한잔 마시겠습니다. 안주는 감자튀김입니다. 땅콩. 잠깐만. 이 집에 가게가 조그만 가게인데, 네. 풍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쪽이 카운터고, 여기 2층에 계단이 있는데 다락방 비슷하게 2층에도 이제 손님 받을 수 있게 또 옛날 다락방처럼 또 계단 올라가면 다락방에도 손님을 받는 모양이더라고. 이게. 네, 술병. 아직 이제 5시 넘었기 때문에 아직 손님이 안 들어오네. 제가 첫 손님입니다. 가만히 좀 나가야 돼. 제가 오늘 낮에 그 쇼츠 하나, 짧은 거 하나 올린 게 하나 있는데,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하나 잠깐 올린 게 있는데, 아침에 문득 일어나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 정청래 대표가 과거에 몇 년 전에 내가 찾아보니까 그 문재인 정권 때더라고.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이 사람은 그 정청래 대표 지역구가 어딥니까? 서울의 마포죠. 마포 어린가 갑인가 하여튼 마포인데 지역구가. 거기에 그때 문재인 정권 당시에 부동산 이제 그때 막 경기가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대책을 잘못해갖고 막 집값이 오르고 아파트값이 오르고 난리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좀 많이 지어갖고 부동산 가격을 낮추겠다,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다고. 그때 이제 마포 거기도 빈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공공임대주택을 짓기로 정부 방침을 세웠는데, 그때 정책내라는 이 사람은 반대를 했다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어떤 그것도 자기 여당이잖아요, 여당. 문재인 정권의 여당 국회의원인데 반대를 했다니까? 공공임대주택의 어떤 정부 방침을 짓겠다는 그 정부 방침을 반대한 사람이라니까, 반대한 사람.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어떻게, 여당 국회의원이 그 정부의 어떤 시책을 반대할 수 있느냐, 그리고 더욱이
서민 아파트, 공공임대 아파트를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국힘 소속,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같은 또 모르겠어. 그놈들은 부자를 대변하는, 강남 부자들 대변하는 어떤, 그런 정당이니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같으면은, 뭐, 공공임대주택 반대할 수도 있다, 이해가 없는 거 아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중산층과 뭐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언제나 떠들다잖아요,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우리는 대변한다면서 얼마나 그걸 강조합니까? 그런 정당에서 서민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는다는데 그걸 반대한 사람이 정청래라는 사람이 정청래라는 사람. 이번에 대표 경선할 때 그걸 이슈화 시켜야 되는데 이슈화 안 시키더라고. 박찬대 후보 측에서 그걸 이슈화 시켜갖고 강력하게 그걸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당내 경선이라서 그런지 그냥 듣고 그런 문제 제기를 안 하더라고. 당내 경선이나 그런 걸 과감히 제기해야죠. 박찬대 후보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는 걸 반대합니까? 그게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 표를 계산, 표 때문에 그래, 표 때문에.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표 떨어질까봐 그래 하는 거예요. 응?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잖아. 보통 보면은, 뭐, 민비 현상이 이래갖고, 우리 동네에 뭐, 임대 아파트 들어오는 걸 반대하시고, 그러면 전체적인 아파트 값도 내려간다. 이러기 때문에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동의한 거지. 아무리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도 옳은 일을 해야지. 그 지역구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그걸 그 편에 서갖고 아무리 다음에 표 때문에 한다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국민들 지역 국민을 설득해야지. 아, 이거는 서민을 위한 아파트다. 우리가 용인해야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지금 민주당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빚좀 겨자보라고. 겉으로는 뭐 민생, 뭐 국민, 서민, 외치면서 하는 행동 보면은 전부 돈 있는 놈들 편이라니까. 돈 가진 놈들 위해서 정치를 하고. 정청래 대표는 계속 우리가 관찰하고 문제 제기해야 됩니다. 정청래를 비판하면 뭐 갈라치기니 뭐 대형 유튜브 이놈들은 뭐 같은 편인데 뭐 총구는 외부로 쌓고 뭐 항상 그래. 당 안에서 비판하면은 총구는 외부로 이지라고 잡아 있으니까. 저는 그걸 딱 하나 보고 이 사람은 정청래는 민주당 어떤 정치인, 진정한 민주당 정치인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기가 진정으로 민주당 이념에 그 중산층과 그 서민을 위한 정당에 그게 가장 핵심 가치인데 민주당에 그걸 저버리고 서민 아파트를, 공공임대 아파트를 반대하고 국민의힘으로 가야지. 뭐 때문에 민주당이 있습니까? 참 앞으로 걱정이 많아요. 정청래까지 저렇게 헛발질하고 뒷딱선 타고 또 조국이까지 이제 사면 내갖고 설치대를 끼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짜 깝깝할 겁니다. 정청래 조국은 항상 예의주의 감시해갖고 사정없이 비판해야 돼. 그러고 이제 아랫게 오늘이 이제 8월 20일이고 8월 그 18일이 그 김대중 대통령 서거하신 지가 16년째 되는 어떤 16년 주기더라고 보니까 돌아가신 지 16년째 되는 날인데 그러니까 2009년 8월 18일 날 서거하시더라고 보니까 저도 참 김대중 대통령을 진짜 존경했는데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해방 이후에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존경할 만한 정치인이다. 가장 존경스러운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은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그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훌륭한 정치인이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는가, 제 기억으로는 2009년도니까 서거 하실 때가 아마 그때가 2009년 5월달에 아마 그 노무현 대통령이 변을 당하고 서거하고 그 몇 달 후에 이제 8월달에 8월 18일 날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고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몇 달 만이죠. 5월달 6, 7, 8, 석 달 만인가? 김대중 대통령도 문명을 달리했는데 그때 굉장히 쇼크 받았어요. 그때 연세도 많으셨고 그건 뭐 90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때 노안도 오고 막 노안 현상이 오고 그러니까 몸도 안 좋은 데다가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비보 갑작스런 어떤 비보를 듣고 굉장한 쇼크를 받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서 그때 보면 하염없이 울고 막 그런 장면도 막 나오고 건장수 여사가 막 와갖고 울고 이러니까 그걸 잡고 같이 울고 그런 장면도 있었고 그 장례식 때 그때 엄청난 쇼크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어떤 정신적인 쇼크하고 이제 노안하고 겹쳐갖고 몇 개월 만에 8월 18일 돌아가셨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요즘 와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진짜 위대한 정치가였다. 가장 큰 업적은 이제 IMF지. 김영삼 대통령 때 그 생긴 김영삼 정권 말기에 IMF 부도 위기를 맞아갖고 완전히 이제 나라가 폭삭 망했는데 그때 이제 정권을 인수받아갖고 2년인가 3년 만에 조기에 그 IMF를 극복하고 탈출했죠. 조기에 그 상환하고 그 달러 빌린 거를. 참 대단한 업적이지 그게.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또 IT를 육성해갖고 현재 지금 IT 강국이 되는 초석을 마련했고 그 문화 지금 한류 뭐 이런 거 일본 문화 개방 이래갖고 그때부터 어떤 경쟁이 돼갖고 지금 일본 문화를 압도하는 한류붐을 그때부터 육성했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
그 문화 산업을 육성하되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저는 어떤 대원칙을 세워갖고 또 예술인들, 문화인들이 마음대로 창작할 수 있고 그런 또 기틀을 마련했고 참 업적이 한두 가지 아니거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통일, 남북 화해, 최초로 남북 간의 어떤 분단된 이후에 참 50년 만이니까 60만이 어떤 50년 만이니까 최초로 남북 정상이 만났고 남북 정상회담을 이루겠고 그래서 남북 공동선언 그걸 마련했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 아직까지 그 전이나 그 후나 전무후무한 가장 뛰어난 정치인이었다. 또 보수 쪽에서는 이제 보수 애들 하는 소리는 박정희를 박정희 대통령을 뭐 위대한 사람으로 얘기겠죠. 보수 애들 이제 경제를 살렸다, 뭐 가난한 나라를 뭐 근대화시켜 갖고 물론 그런 점도 있죠. 박정희가 그때 경제를 살린 건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독재를 했다는 거. 독재를 했다는 그게 이제 공과가 분명히 나뉜 거고. 박정희하고 김대중하고 비교해보면은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저는 박정희보다는 김대중이 더 뛰어난 정치인이었다. 물론 제가 어떤 민주계열의 민주진영을 지지하는 사람에서 그런 게 아니고 면장에 평가할 때 박정희는 18년을 해묻잖아. 18년을 독재를 헌법까지 바꿔가면서 지 평생 해쳐물라고 헌법까지 뜯어고쳐갖고 유신헌법 만들어갖고 종신제 총통을 이제 종신 대통령을 꿈꾸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잖아요. 만약에 안 죽었으면은 그 김정일이가 총을 안 쏴져 있으면은 늙어 죽을 때까지 하게 만들어놨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한 거예요. 박정희는 김정일이가 총으로 쏴졌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이제 그걸 계속 독재를 못한 거지. 종신 대통령 헌법을 바꿔갖고 유신헌법이 그거 아닙니까? 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국민들이 투표 못하게 하고 그 체육관에 뭐 몇 명 뽑아갖고 통일 주체인가 그 체육관 그 간접선거 해갖고 그 뭐 몇십 명 뽑아갖고 걔들이 계속 뽑고 이제 국민들은 투표 못하는 거지 내가. 진짜 그러니까 저는 불과 그런데 박정희 18년 동안 독재를 했고 18년 동안 어쨌든 지금 경제를 살리다 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고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5년밖에 없었어. 5년 단임이야 단임. 5년 동안 그래도 엄청난 업적이 있다니까. 내가 볼 때는 박정희가 지금 18년 했으면은 박정희 몇 배로 더 잘했을 거예요. 더 시간적 여유를 줬으면은 5년 동안에도 그런 엄청난 업적을 이루겠는데 그동안 완전히 경제 파탄된 나라를 IMF를 극복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 또 특히 또 있어요. 또 김대중 대통령이 뭐가 또 훌륭하냐면은 정치 보복을 안 했잖아요. 정치 보복. 그 자기를 그 사형선고 내리고 죽이려고 한 그 전두환, 노태우 용서했잖아요. 사면까지 물론 말기에 김영삼이가 했지만은 김대중이가 그때 이제 당선되고 난 이후입니다. 그게 노태우 그 전두환을 사면한 거는 김영삼이하고 김대중이 합작품이 합작품. 그때는 이제 김영삼이 내일 모레 이제 퇴임하는 대통령이고 이미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으로 김대중이 당선됐고 당선자 신분이고 그냥 서로 상의를 한 거지. 김대중 그 당선자 시절이 대통령 당선자가 하지 마라 했으면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 같이 동조한 거죠. 같이 3일 해주자. 그냥 김대중 대통령의 뜻이 완전히 방영된 거죠. 3일 해준 거는. 물론 요즘 와서는 뭐 3일 해줄 뭐 행게 뭔가 잘못됐다는 하신 말도 있는데 그런 참 진짜 인간 쓰레기 같은 놈들 국민을 학살한 그 어떤 광주에서 광주 사람들 학살한 그런 원흉을 그 살인마를 왜 3일 해주냐고 또 민주전형 쪽에서 혹시 또 그걸 또 욕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또 우리가 말하는 정치 항상 보복하고 서로 적으로 만들어갖고 공격하고 그런 걸 끝내기 위한 어떤 통합의 조치지. 그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은 그걸 우리가 평가해야 됩니다. 진짜 힘든 결정을 내는 거죠.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거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걸 용서한다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평가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글을 올렸더라고요. 우리 저 김대중 대통령 그 16년이지 주기를 맞아갖고 그 글을 올렸더라고요. 또 우리 또 이재명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굉장히 존경하거든. 물론 뭐 노무현 대통령도 존경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수많은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그 김대중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말 있잖아요. 그 뭡니까 그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상인의 현실 인식이라고 어떤 서생의 그 문제 의식 그런 말씀 그걸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면서 그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그 뜻이죠. 이게 실용주의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김대중 대통령하고 좀 비슷해요. 이 정치적인 철학에 가만 보면은 실용. 김대중 대통령은 실용주의거든. 또 이재명 대통령도 실용주의고. 그러고 어떤 정치 보복 안 한다는 거. 통합, 포용. 그게 많이 닮았죠.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리고 어떤 능력, 실질적인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걸 두 분 다 말만 떠드는 게 아니고 진짜 실질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장문의 글을 올리셨던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 16주기를 맞이해갖고 대충 저도 읽어봤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그 치적이나 정치 그 역정 5년 동안의 그 임기 동안의 그 한 행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많이 그 배울 점이 있을 겁니다. 반면 교사하고 진짜 저는 한참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 아마 그건 70 중반 넘어서 아마 80 다 돼갈 때 대통령이 되었을 겁니다. 늦은 나이에 환갑 넘기고 환갑이 아니죠. 팔순을 아이고 트림이 올라. 팔순 가까이 돼서 아마 대통령이 취임했어. 그러니까 사수를 해도 사수.
4번 도전 만에 대통령 된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고 됐죠. 그래갖고 우리 그때 많이 아쉬웠죠. 조금 좀 젊은 나이 됐으면은 진짜 좋았을 건데. 그래도 그게 됩니까? 4번 만에 그냥 오뚜기처럼 포기하지 않고 4번 만에 그 도전해갖고 대통령이 됐다는 게 얼마나 그 참 대단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만 해도 뭐 한데 4번까지 도전해갖고 4번만 됐다는 게 그러고 얼마나 그 반대가 많았어요. 언론들의 어떤 반대, 사회 전적인 경제의 어떤 재벌이나 이런 놈들의 또 반대, 또 군부의 반대. 지금 말하면 그 당시에는 뭐 김대중이랑 빨갱이로 생겼으니까 군대에서도 그 거기에도 군대 군인들도 장성 군부 놈들도 그러던 악마화 시켜 놓으니까 이때까지 김대중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악마화 시키듯이 그 당시에 뭐 김대중이 완전 악마화 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언론이나 정권에서 기득권 적폐 정권이나 언론에서 김대중하고 빨갱이 간첩 빨갱이 그런 어떤 악마를 뚫고 당선됐다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50년 만에 그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 아닙니까? 그때가. 그 앞에 김영삼이 한 거는 그거는 뭡니까? 그냥 문민정권이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정권이 진짜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 지금 말하면 그때까지는 50년 전, 60년 동안은 보수 쪽에서 다 해쳐본 거지, 정권을. 최초로 민주 진영에서 대통령이 나온 거지.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국제적으로도 유명했고, 그게 또 많이 도움됐어요, 솔직히. 국내에서는 악마화 시켜놨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는,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그 악마에 이제 세뇌된 사람들은 김대중 하면 빨갱이 간첩 이래 생각했지만은, 해외에서는 진짜 그 김대중 대통령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 거지. 그러니까 국내보다 한국 내보다 해외에서 더 김대중 대통령을 알아줬다니까. 대통령 되기 전부터 어떤 탄압받는 대통령, 탄압받는 사람, 반체제 인사, 민주화 투사, 해외에서 더 이걸 유명한 사람이 김대중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해외에서 더 알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IMF 극복할 때도 그게 많이 도움됐어요. 해외에서 이제 알아주니까. 그러니까 IMF 극복할 때 그게 굉장히 도움됐어. 그래 결국 뭐 노벨 평화상도 받았죠. 저 세계가 인정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이제 정권 석 달을 다 돼가는데 조금 전에는 물론 뭐 노무현 대통령도 뭐 좋은 어떤 정치를 했는데 노무현보다는 내가 볼 때 솔직히 말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많이 배워야 된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배울 게 있습니다. 뭐 지방 분권이라든지 있는데 어쨌든 저는 김대중 대통령 쪽을 좀 존경하는 편이고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업적이라든 통치 방식이라든 그걸 많이 참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정권을 연장시켰어요. 정권을 보수 쪽에 넘겨주지 않고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 정권, 민주정권에 연장됐다니까.
그거 업체입니다, 그것도. 근데 노무현 정권은 정권을 뺏겼다니까. 이명박이한테 넘겨줬잖아요, 노무현이가.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문재인도 보수 쪽에 헌납해버리고. 유일한 정권을 연장시킨 민주진영의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정권을 연장시킨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오직 김대중 대통령밖에 없다. 그러니까 진짜 성공한 대통령이었다. 다른 노무현이라든지 문재인 정권 실패한 정권이다. 사실상.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은 이재명 정부도 결국은 최종적인 평가, 어저께가 뭐 김민석 총리가 뭐 기자들하고 기자 간담회를 하는 걸 잠시 봤는데, 그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더라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급락하고 있다, 대폭 하락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을 하더라고, 김민석 총리한테. 그래, 김민석 총리가 현답을 하더라고. 현답. 마지막 이 이재명 정부가 마지막에 갈 때 받는 그 최종 점수, 최종 평가가 중요하다. 지금은 이제 시작의 과정이다. 마지막에 물러갈 때 마지막 받는 그 점수가 진짜 진정한 평가다. 그때 마지막 평가는 우리는 잘 받겠다. 성공적으로 받겠다. 그게 맞는 말이죠. 멋진 대로 현답을 한 거지. 그냥 기자가 할 말이 없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잖아요, 기자도. 마지막에 우리는 마지막 선물을 하겠다, 그거지, 마지막. 중간중간에 뭐 지지율이 올랐다가 내렸다 하는 거,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 말은. 주식하고 어떤 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는 거고. 항상 뭐 지지율이 고공평균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마지막 평가, 퇴임하는 순간. 근데 그 마지막 평가는 정권 연장. 정권이 민주정부로 연장됐을 때 그거는 성공한 정부다. 물론 이제 그때는 이재명 정부도 성공을 잘해가고 국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대다수 뭐 지지를 받아야 되지만 또 좋은 또 차기 주자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같이 이제 이재명 정부도 정치를 잘해갖고 뭐 원룸을 잘해갖고 좋은 평가를 받고 마지막에 빨리 그러고 그 차기 주자를 좋고 이재명 대통령을 이을 만한 그런 좋은 후보가 되었을 때 되겠죠. 그런 후보를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후보도 같이 이재명 정부도 성공시키고 진짜 훌륭한 대권주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그런 훌륭한 대권주자가 나왔을 때 정권 연장이 되는 거죠. 쌍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정부도 성공하면서 우수한 대권주자를 발달해야 되는 거고. 지금 뭐 벌써부터 뭐 정청래, 조국 이런 아들이 뭐 아들 하면 안 되죠. 다 남은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이 자기를 뭐 내다보고 대권 조작을 하고 샀는데 아직은 대권 조작 말을 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지금은. 그러고 뭐 아랫게 보니까 18일 날인가? 아니 18일 날이죠. 17일 날, 일요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영화가 어떤 8.15 광복절 기념해갖고 뭡니까 영화 제목이 독립군이라는 그 영화 그 관람하시는데 그 김혜경 여사하고 네 분이 그때 이제 관객들을 이제 지원하신 분들 선발해갖고 이제 같이 그 지지자들하고 같이 관람을 하셨는데 그 보도를 봤는데
그때 보니까 저도 허무하더라고요. 일요일인데 이제 어떤 여가를 즐기면서 좋은 어떤 광복절 기념하면서 독립군한 영화를 관람하는 거 보니까 참 같이 또 부부끼리 알콩달콩 어떻게 하시는 모습이 보기도 좋고. 근데 그때 보니까 뭐 유튜버도 초청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래 그 영상에서도 그 말씀을 올렸는데, 참 이재명 대통령이 참 잘하는 일이다. 대형 유튜버는 한 명도 초청 안 했고, 모르죠. 초청했는데 뭐 안 한지도 모르겠지만은, 초청해도 저거 안 한지 그건 내가 모르는 거고. 일단은 중소형 그 유튜버들이 많이 몇 분이 많이 초청됐더라고. 그래갖고 이재명 대통령 악수도 나누고 그러고 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참 말은 안 해도 알고는 있구나. 이 민주 진영의 어떤 유튜브 어떤 시장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걸 알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론 독과점이 지금 심하다. 그 대형 유튜브들의 여론 독점이 진짜 심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아마 중소형 유튜브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박찬대하고 정책당 그 경쟁할 때 경선에서 그때 그걸 느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박찬대 후보를 지지하는 쪽은 거의 이제 중소형, 쉽게 말하면 하바리 유튜버들이고, 정청래를 지지하는 유튜버는 상바리 대형 유튜버들이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때 그걸 목격했겠죠, 자기도. 솔직히 뭐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은, 물론 그때 뭐 이재명 대통령이 말은 두 사람 중에 이기는 사람한테는 이기는 사람이 뭐 두 명이 경쟁하고 두 분이 경쟁하고 이기는 사람 편이다, 그래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이신전심을 알죠. 말 안 해도 누구를 원했는지, 누가 대표가 되기를 원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이신전심으로. 그러니까 이미 뭐 결과는 끝난 거고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어쨌든 뭐 대통령은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뭐 누굴 원했다 안 했다 그런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는 말을 안 해도 알고는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를 쪽으로 되기를 원했는지를. 어쨌든 그래, 지금 이 당정 간의 불협화음이 심각한 것 같아요. 좀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뭔가 또 문제가 터질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지지자들이고, 이재명 정부의 어떤 성공을 방해하는 세력은 철저히 우리는 비난하고 물리쳐야 돼. 우리가 이 정부는 어떻게 해서 이게 탄생된 정부인데, 연락오진 것들이 튀어나왔고, 정청년이 조국 이런 연락오진 인간들이 튀어나왔고 방해하고, 저거가 다 배치물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냥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정청래나 조국 이런 사람들이 진짜 순수하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로 제가 뛰면은 우리가 진짜 박수 치고 좋아하죠. 그런데 이것들 하나 보면은 그게 아니고, 저거 앞으로 헤쳐물라고 그 궁리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삐딱선 타고 동조 안 하고, 참 희한한 인간들이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해주면 적어도 정치적인 미래가 있을 건데, 답답한 인간들이야. 그런 어떤, 제가 왜 느끼냐면은, 정청래나 조국은 이 사람들 기본 어떤 속 마음에 깔린 거는 이재명을 아직도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시하고 깔본다. 뭐 연락오지 뭐 옳은 정규 학교도 안 나오고 뭐 공돌이 출신
검정고시 출신, 변방의 장수. 그러니까 속 마음에 어떤 무시하는 거,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 이것들이. 친문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이것들이. 저도 별것도 아닌 것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뭐 대충 이래 이야기를 좀 뒷거려 봤습니다. 또. 술도 남은 안주가 좀 많이 남았는데, 술이 안주 마시고, 조용히 또 마시고 있다가 마시고, 집에 또 무사히 귀가하겠습니다. 어쨌든, 폭염이 기승을 계속 부리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폭염도. 새벽으로나 밤 늦게 보면 약간 서늘한 기운이 느끼고, 가을의 어떤 그 기운이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오늘이 8월 이제 20일이니까, 한 10일 지나면 9월달이 오고, 근데 이번에 또 추석이 늦더라고요. 10월 초순경에 추석이고. 모르겠습니다. 그 정청래가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 이래 떠버리는데, 과연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완성하는가 한번 지켜봅시다. 자, 오늘 여기서 가만 간단하게, 잡담이 아니고 줄이고, 다음에 또 그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폭염에 건강 유지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